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에도 정말 또 바빴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이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게 나온 거죠. 하지만 은행권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특징주라고 한다면 이 디즈니 같은 경우 2개 분기 연속으로 구독자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9%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인플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 같다가도 또 인플레가 나름 잡혀가고 있다라는 분위기 속에 그것을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은 시장입니다. 들려온 소식들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방향 잡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꽤 방향성 없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2, 코스닥은 0.6% 떨어졌죠. 생각보다 강했던 4월 상승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SG 사태도 있었고요. 어제는 옵션 만기,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여러 가지 악재들을 해결해 나간 과정에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갑작스럽게 에코프로 노이즈가 또 추가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반납했습니다. 중국의 물가 데이터도 나왔는데 물가가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됐고요. 주도주와 호재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에 기반한 흐름에만 오로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쪽 우주나 또 방위산업주가 상승이었는데요.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이 공개됐고 루마니아와 방산 협력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제 방송 브리핑했었던 방산 펀드 조성 관련해서 중소형 방위산업사들 중심의 강세가 어제장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구제역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자동차 부품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또 엔터가 한 3거래일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수소도 어제는 이슈가 있었죠. 세계 시장에서 수소차 판매가 늘었다라는 게 1분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일부 수소주도 강세였습니다. 자, 어제 떨어진 쪽에서는 2차 전지가 눈에 띄었고요. 치아 괜찮은 흐름 보였다가 이 바텍이 실적 부진하게 내놓으면서 같이 좀 찰실현 압박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이마트 실적 쇼크 여파로 소매 유통사 중심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자, 2차 전지가 내렸는데 꽤 오랜 시간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의 다시 수급 컴백에 대한 기대를 거는 목소리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 관련한 이슈가 분명 노이즈긴 하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을 일부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로 수급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또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 여부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흐름은 YG엔터, 넥슨게임즈, 텔레칩스 등에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온 쪽에 시간을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시간의 뉴스로는 크게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제장 복귀해봤고요. 뉴욕장으로 가겠습니다. 뉴욕은 혼조 기록했어요. 이거래 연속해서 다우 빠지고 나스닥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들려왔던 소식들 간략하게 다 정리를 했는데요. 생산자 물가 데이터, 어제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인플레 압박이 완화되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고 시장 전반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완연하게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7월 인하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사태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과 부채 한도 상향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발목을 잡고 있죠.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지속적으로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경고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실패할 경우 끔찍한 재앙을 볼 것이다
코멘트하기도 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이 냉각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는 인플레가 잡힌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요. 국제유가가 2% 떨어졌고요. 승승장구했던 구리가 최근 들어서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늘도 3% 이상 떨어졌다라는 점, 구리 박사의 경고가 침체를 가리킨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 종목별 흐름 보시면 대다수가 뚜렷한 흐름 나타내지 못한 채 약세권이었습니다. 올랐던 쪽을 보시면 알파벳, 구글인데요. 4% 정도 상승이었어요. AI 계획 기대감에 8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8% 떨어졌죠. 구독자 수가 감소하면서 각 증권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디즈니가 빠지다 보니까 반사의 기대감일까요? 넷플릭스의 주가는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테슬라가 2% 정도 올랐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사임 의사를 내비치면서 주가가 강세 움직임 기록했고요. 팩웨스트 이슈로 인해서 지역은행 전반이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팩웨스트는 무려 20% 이상 폭락했는데요. 지난주에 예금이 9.5% 줄었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금 감소 이후에 파산 쪽으로 갔던 이 지역은행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안감이 촉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는 압박 키워드는 부채 한도가 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이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해서 디폴트를 우린 대비하고 있다. 전시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일 디폴트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일 회의를 3번 정도 하는 걸로 늘려갈 정도로 지금 꽤 심각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채 한도 증액 논의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떨지 상황을 좀 봐야겠죠. 백악관과 민주당이 내는 의견과 그리고 공화당의 협상안이 좀처럼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해서 CDS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점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문제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증시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당연히 좀 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찌 나오는지 소식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중 하나가 블룸에너지인데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이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락의 시세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블룸에너지가 꺼내놓은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송배전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산업 확장, 모든 전기화, 디지털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지속 커지고 있다. 20년 동안 이 송배전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고객들은 추가 전력 공급을 위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대기를 공지받았다라고요. 지속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송배전망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었습니다. 변압기 생산자 가격 지수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최근 몇 년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미국향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전력기기다라는 점을 많이 살폈었죠. 광산 옆에서 청바지를 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네요. 현대차가 2030년께 연간 전기차 약 200만 대 판매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도 자동차 부품주들 일부 상한가 기록하는 움직임 나타났었는데요. 관련한 뉴스들 점검해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 문건에 한국이 드론에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 이런 뉴스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드론 관련한 종목들, 어제도 퍼스텍 등의 종목이 올랐었는데 또 탄력을 받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
이 발생했는데 추가 의심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 중에 시간외에서 제일바이오, 이글벳 좀 더 강세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뉴스들이 전달됐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 장기 모멘텀을 바라보는 시각이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긴 시계열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산업 뉴스 좀 더 섹터 브리핑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좀 주가,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뚜렷하게 뭔가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또 부진했기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데요. 그 부분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게임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볼까요? 실적 악화 속에서 게임주가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좀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크래프톤도 1% 가까이 내렸고요.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넷마블, NC소프트, 컴투스 등등의 종목들 빠졌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어제 4% 가까이 빠졌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빠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67%나 줄어들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에서 아무래도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에서 적자폭이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양호했던 NHN과 컴투스 홀딩스는 올랐습니다. 각각 정규장에서 3%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NHN은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3% 늘어났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영업이익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정리를 개별 종목별로 해보려고 합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게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영업이익은 80%나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검은 사막이나 이브 같은 대표적인 게임들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글로벌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의 1분기 매출 중에서 해외 비중이 7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성과가 중요한데요. 검은 사막에서는 쌍둥이 클래스의 업데이트 효과 때문에 신규 고객도 늘어났고요. 복귀 이용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각각 330%, 430% 증가했고요. 2분기에도 열심히 신작의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6월 중에 검은 사막의 아침의 나라 글로벌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붉은 사막과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개발을 완료하겠다를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넥슨게임즈가 될 텐데요. 넥슨게임즈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 회사인 넥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일본에서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넥슨게임즈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72%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넥슨게임즈가 3%가량의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넥슨게임즈의 실적에 이제 영향을 줬던 부분들 확인해 볼 텐데 대표작이 한국과 일본에서도 모두 흥행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출시됐던 신작 히트2도 실적이 반영이 됐고요. 또 넥슨 GT와 합병을 통해서 이 PC방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이죠. 이 서든어택의 실적이 반영됐다라는 부분도 넥슨게임즈의 호실적에 기여를 했습니다. 히트2 같은 경우에는 오는 23일에 마카오나 홍콩 등에서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블루 아카이브는 지난 3월에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았는데 이미 진행했던 사전 예약에서 개시 하루 만에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굉장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세종의 신작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데브 시스터즈 기댈 곳이 쿠키런밖에 없었는데 그 쿠키런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적자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쿠키런 킹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주요 이벤트나 업데이트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4분기보다는 지표가 좀 개선이 됐고 이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그래도 좀 실적이 앞으로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쿠키런의 IP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신작에 대해서도 IP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빠졌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넥슨 게임즈 실적이 좋았고요. 넥슨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빅4 게임사 중에서 결국에는 넥슨만 웃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넥슨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46%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분기 처음으로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빅4 게임사들의 매출, 1분기 누적 매출을 본다면 2조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무려 1조 1,900억 원 가량이 넥슨에서 나왔다라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피파4나 던파 같은 PC 온라인 게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모바일 게임도 흥행했다라는 부분들이 실적 상승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10%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분기 역대 최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거의 이 5가지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줬는데요. PC게임의 매출액이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펍지의 무료화 이후에 트래픽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1분기에 출시했던 성장형 무기 스킨도 유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중국에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이 화평 정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성수기 영향 때문에 이 부분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이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번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수기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절감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올해는 일단 신작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도 실적이 잘 나왔고 인도에서 서비스가 재개되고 AI 신사업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여러 면에서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넥슨과 크래프톤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등등의 여러 가지 빅게임사들은 모두 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자체는 통상적으로 게임 업계에게 있어서 비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본격적인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고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분기에는 정말 많은 신작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일단 넥슨은 프라시아 전기와 카카오 게임즈의 이 아키에이즈 워 같은 여러 가지 게임들이 굉장히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NC소프트는 하반기에 TL을 출시하고 넷마블도 2분기에 9종의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문입니다. 이제 비수기는 지나갔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작들이 나온다,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들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도 괜찮을지 게임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게임주 실적이 정말 많이 쏟아졌었기 네. 때문에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좀 사보자 하시는 분들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가겠고요. 엔터주 얘기 다시 한번 꺼내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일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빨간 선이 바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공연 티켓 가격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가파른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공연 티켓 가격이라는 거죠. 인플레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덕질에 돈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공연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폭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 정도 금액은 쓰겠다라는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되겠죠. 이러한 이슈 속에 엔터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4월경에 보여드렸던 국내 엔터 4사에 대한 증권가 의견 정리였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엄청 활약하고 있다 보니까 K-팝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걸그룹이 데뷔하는 하이브와 JYP에 대한 긍정의 의견이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재고 부담도 없고 경기 민감도도 낮기 때문에 엔터사를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쪽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YG 엔터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들어 YG 엔터 관심이 올라갔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실적을 앞뒀었기 때문이겠죠.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초대박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했던 영업이익은 156억 원, 그런데 365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율 123% 정도 시장 추정으로는 잡히더라고요. 1분기 실적 내용 들여다보면 온통 블랙핑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핑크 월드 투어 스폰서 매출이 조금 이연됐던 것이 한 번에 잡히기 시작했고 블랙핑크 지수 컴백, 그리고 블랙핑크와 트레저의 월드 투어 24회 공연 비용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YG 플러스 경우는 블랙핑크 굿즈나 앨범 판매로 한 수익이 꽤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2분기는 지수 앨범 판매 더 잡힐 것이고 블랙핑크와 트레저가 23회 투어가 또 잡힐 것이고 거기에 베이비몬스터 흥행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점으로 해서 12시 딱 땡 할 때 베이비몬스터 멤버가 확정이 됐습니다. 7명으로 많은 이들이 원했던 그 7 숫자 그대로 결정이 났어요. 이제 확정이 됐으니 가을 전에 데뷔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엔터 쪽은 좀 신뢰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을 재빠르게 냈고요. YG 엔터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다가 살짝 풀린 채 9.1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YG 플러스도 4% 올라갔죠. 자, YG 엔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긍정의 내용들 취합을 해봤습니다. 일단 CEO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CEO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면 중국에서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은 쪽이 빅뱅과 블랙핑크다 보니까 당연히 YG가 좀 한 표 더 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저는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도입하고 YG 엔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데뷔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인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오죠. 이것으로 인한 중장기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아직 데뷔하기도 전인데 엄청난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했고 베이비몬스터의 동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2의 블랙핑크구나. 블랙핑크가 끌고 가고 뒤에서 베이비몬스터가 밀어주는 그런 식의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원래부터 YG 엔터는 월드 투어의 강자였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눈에 띄는 게 동남아 콘서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적 평가에서 동남아 콘서트 회당 출연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5월 3일에 이 탈세계화 시대에도 세계화가 가능한 엔터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과거와 달라진 엔터의 위상을 볼 때 일본, 북미, 동남아의 음악 수출이 확대됐다라는 점을 언급했던 바 있습니다. 이 동남아가 인구가 많죠. 그리고 GDP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GDP 성장이 일어날 때는 앨범 판매량이 보통 같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코멘트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엔터 쪽은 이런 모멘텀을 속속이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블랙핑크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다 보니 뒤이어서 오는 후배 라인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방탄과 블랙핑크가 문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새로운 그룹이 나왔을 때 흥행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초창기에 흥행을 했을 때는 엔터사들의 이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데뷔해서 7년 차에서는 회사가 70% 이득을 가져가고 그 이후 재계약하고 난다면 아티스트에게 조금 우호적인 비율로 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엔터사들은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올해 엄청난 가동률을 보입니다. 역대 최고 10팀의 데뷔가 있죠. 엔터 4사에서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 데뷔를 하고 어느 정도로 빨리 앨범 100만 장 달성 이런 타이틀을 다는지가 지금은 굉장히 엔터사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엔터사들의 주가는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1분기 지나고 4월, 5월경에 와 있는데 꽤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분명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SM도 어제 실적을 내놨죠.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인 분쟁 비용이 들어간 영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솔로 앨범들이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룹 앨범보다 솔로 앨범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있었고요. 분쟁 등의 이슈로 인해서 아티스트 컴백이 좀 제한됐던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활동들이 되고 에스파 컴백 등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어 등이 잡히기 때문에 좋아질 거야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 이슈들 담았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어가시죠.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재미없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막 최악의 흐름은 또 아니고 이래서 떠나기도 그렇다고 머무르기에는 너무 산발적인 대응들이 나와서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장일 것 같아요. 시장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진짜로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하루 종일 지켜는 보고 있는데 좀 이제 실익이 좀 없는 그런 구간도 굉장히 많고요. 실익이 없다, 네. 예,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았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기사들도 보면은 윗골이 남기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매가리가 없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어느 정도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시장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았고 저도 이제 일부 기대를 좀 했는데 잘 버티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이제 에코프로빨 이슈로 인해서 좀 코스닥 쪽에 하락폭이 강하게 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MSCI 편입 편출 이제 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금양과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MSCI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했었던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전에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편입을 앞둔 개인들의 이제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지수 반등을 이끌 수도 있겠다라는 요소들이 좀 많아요.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에코프로가 MSCI 편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반대로 이제 역발상 투자를 해보시면서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자금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역발상 전략을 한번 좀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뭐 부채 한도도 그렇고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결은 결국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즈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과 아니면 하락을 좀 만드는 요소들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했었던 이유가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종목을 교체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만큼 종목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종목들을 잘 쥐고 있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코스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는 2,470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요. 네. 코스닥은 815선에서 밑꼬리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예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지금 낫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매하게 이제 오른 것보다는 빠질 거면 확실하게 빠졌다가 밑꼬리 잡고 올라오는, 즉 매수세를 강하게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 유효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 즉 가성비 좋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으로 투자 전략 한번 잘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빠질 만큼 빠져서 밸류 부담을 덜어내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어찌 보면 그게 이성적일 수 있으나 사실 개인들은 그걸 또 버티는 시간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같이 호흡하면서 그 힘듦을 좀 덜어가 보죠. 다음은 섹터로 들어갈게요. 게임주, 이번 주는 뭐 게임주 실적 주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넥슨이나 크래프톤의 실적은 괜찮았는데 NC나 위메이드는 좀 쇼크였습니다. 엇갈려요. 요즘에 특징이 그거예요. 섹터 내에서도 너무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게임주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게임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게임에 돈을 얼마만큼 쓸지 여부가 좀 귀추가 주목이 좀 될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는 각 계정도 즉 개별적인 요소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많고요. 지금 엔터 쪽을 보시면은 엔터랑 게임이랑 굉장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워낙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죠. 한국에서 한국 게임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즉 단일 IP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단일 IP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또 이제 각각의 또 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을 받기 좋았기 때문에 사실 밸류 부분들에 대해 순수하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또 비쌉니다. 여전히 비싼 부분들도 많지만 그 부분들을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게임도 투자에서 지금 손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주도주가 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 즉 기술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했었을 때 유효한 종목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NC소프트나 컴투스홀딩스 같은 오히려 지금은 위에 있는 종목들을 컨택하시기보다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즉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있는 종목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오히려 사실 지금 매수하기는 게임주가 훨씬 더 부담이 좀 덜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주식시장에 계속 참여를 지금 이제 사실 어려워서 조금 이제 쉴 필요도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게임주는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아래에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종목,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 이제 2분기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실적으로 올랐다라는 종목은 오히려 2분기 때 실적이 과연 계속 좋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초점으로 맞춰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점 매수 좀 유효한 일부 게임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엔터 쪽입니다. 제가 요즘 취미가 딱히 없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보면서 항상 블랙핑크 영상, 방탄소년단 영상 열심히 보거든요. 그렇게 본 때 주식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걸이라는 생각을 요즘이 듭니다. 블랙핑크 실적이라고 봐야겠네요. YG엔터 실적은 정말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앞서 상승률도 보여드렸습니다만 50% 올랐어요. 올해 YG엔터가. 엔터사들 전반의 흐름이 다 좋습니다. 더 갈까요? 사실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2차 전지의 수급 공백을 이제 이런 엔터주들이 가져가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르죠. 이제 2차 전지가 올랐던 부분들은 이제 공장에 증설이 되고 그 증설된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증가가 눈에 보이는데, 사실 엔터는 오를 수도 저기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즉 호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지금은 밸류 부담이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YG엔터 이제 다음 그 데뷔 신인도 있는데. 네,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장에서 쳐줄까가 했나.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임주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강력하게 매수 신호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꺾였을 때 나오는 그런 이제 무서움이 좀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최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엔터 쪽에 피해갈 수 있을까? 즉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질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주머니가 쪼들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기추가 되고 사실 여전히 이제 공연 티켓에 대해서는 비쌉니다. 되게 비싸고요. 저도 이제 공연들 보러 다닐 때마다 비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좀 가고 싶어 합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주가 관점에서 봤었을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수급 공백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불확실해서 즉 이제 과연 2분기, 3분기 때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진다라고가 아니라 신규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엔터사들을 공략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먹을 자리가 있기보다는 하락했었을 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금방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지 기존에 잘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전히 그 호황을 누려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신규 매수하기 좋지 않지만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혹시나 엔터 쪽에도 발을 들여놓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전히 SM 그룹주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유효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해보셔야지만 시장에서 조금 더 신규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끌고 가고 신규 진입자들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제 떨어질 때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이 조금 인상 깊긴 하네요. 오른 종목들이 이익 실현 나올 때 좀 부담이 되니까요. SM은 뭐 기술적인 수준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을까요? 제 정리가? 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진만스픽 대신해서 AS 시간을 조금 할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 뭐 비교적 최근 것과 또 많이들 문의 주셨던 종목으로 담아봤습니다. 현대차, 기아, LNF 되겠는데요. 현대차는 4월 25일,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4월 25일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현대차, 기아는 뭐 급등도 아니고 야금야금 꾸준히 올라가서 마음 안정을 좀 주고 있는데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뭐 좀 더 끌고 가야 돼요? 네, 이제 마에 21만 원, 22만 원 구간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는데 매번 이제 요 근처에 와서 힘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 섹터 하기 제일 좋은 게 지금 자동차고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테슬라 다음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고요. 사실 전기차 부분들에서는 전기차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영업이익률 개선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당장 시장에서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주를 제외하고는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자동차 그룹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 주가는 별로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한번 좀 욕심을 부려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20만 원이 깨졌을 때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주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혹시나 있을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쪽의 수급이 가야지 이제 그 이후에 또 낙수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에는 한번 22만 원에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번 강조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추가 상승, 9만 원 됐으니까 한번 앞자리가 바뀔 것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막 갑자기 오르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지지가 나온 이후에 올라야지 그 주가가 단단해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 조금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엔 네이버죠? 네. 네이버 LNF. LNF네요. 네, 이제 LNF인데 LNF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위험한 구간에 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두 번의 고점 이제 상승을 좀 못하고 이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 사실 기술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부분들에 진입된 건 맞는데 일단은 만약에 지수가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니라 LNF가 오히려 이제 이런 노이즈에서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 LNF도 올라가는 게 맞고요. 이제 만약에 혹시나 있을 LNF 이제 조금 더 저평가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LNF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이제 이전에 비해서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기술적인 마지노선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주식 보유 이제 주식량을 한 번 정도 늘려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제가 엄청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작년에 얘기 주셨고 한번 이익을 챙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LNF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었는데 그 이후 시장 코스닥과 함께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LNF에 대해서 지금 AS를 했고요. 조금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 LNF의 반등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종목들 세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돼 있다고요. 네, 오늘 또 공개 방송하는 날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벼랑 끝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일단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제 방송도 같이 시청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종목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